송곳 같은 걸로 찔러도 통증을 못 느끼는. 네. 신경 손상이 제일 신경이 쓰이죠. 학교도 그런 거야? 아, 그냥 뭐 저희가 생각하는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양달TV에서 비유를 맡고 있는 비달 홍정민 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리를 맡고 있는 정달 권미수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그 양악 수술을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신경 손상이거든요. 신경 손상이 제일 신경이 쓰이죠. 넘어가. 근데 저희가 사실은 신경 손상에 대해서 드립도 강의도 한번 하고요. 몇 번 다루긴 했는데 강의 형식이다 보니까 좀 어렵지 않았나. 그것도 그렇고 사실은 양악 수술하고 나서 생길 수 있는 일들이 대부분이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신경 손상 같은 경우는 회복을 어떤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들이 없거든요. 그냥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고, 기다렸는데 회복이 만족스럽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또 방법이 없죠. 그냥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환자들하고 상담을 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신경 손상이 되게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고요. 그 증상에 대해서도요. 평생의 어떤 삶의 질을 저하시킬 만큼의 굉장히 큰 증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꽤 많아서 이번 시간에 이런 신경 손상에 대해서 환자 입장에서 다시 한번 좀 얘기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악수술 하게 되면 위턱 가래턱을 같이 하게 되는데 위턱에서는 되게 신경 손상이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거의 없죠. 거의 네, 없죠. 왜냐하면 거의 일단 위턱은 신경이 여러 개고요. 어느 하나가 설사 수술 중에 좀 다치더라도 나머지 부분의 신경들이 중복되게 이렇게 그렇죠. 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가 느끼는 불편감이 첫째로 크지 않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입천장에 혀를 한번 딱 대보면 입천장의 감각 자체가 되게 무뎌요. 왜 그러냐면 음식을 먹을 때마다 입천장에 음식물이 닿을 텐데 좀 불편하게 느낄 수 그러겠다. 자극이 되거든요. 너무 과한 자극이 되니까 그건 몰랐어. 학교도 그런 거야? 아, 그냥 뭐 저희가 생각하는 거죠. 하악에서는 보면은 이제 한쪽이 하나씩이어서 뼈 안에 원래 신경이 딱 묻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수술이라는 게 특히 SSR을 기준으로는 턱 관절과 치아 부분을 분리시켜야 되기 때문에 분리를 하다 보면 신경이 공후 중에 노출되게 되고요. 노출된 신경이 다치지 않도록 당기다 보면 수술 중에 늘어나는 손상 같은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출되거나 늘어나는 손상은 간접 손상이라고 그렇죠. 부르고요.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복이 되는 손상인데 비해서 직접 손상이라고 얘기하는 손상들은 어떤 거냐면 신경이 수술 과정 중에 직접적으로 끊어져 버리는 거나 직접적으로 다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랬을 경우 이 신경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돌아오지 않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아래턱의 신경 손상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직접 손상과 간접 손상을 완전히 분류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고강암면외과 교과서에 나오는 신경 손상의 단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에 1단계, 2단계, 3단계는 간접 손상이에요. 이거는 이제 회복이 좀 되죠.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바로바로 회복이 되고 2단계 같은 경우는 한 2, 3개월 지나면 거의 회복이 되고 3단계도 간접 손상이긴 하지만 많이 손상된 거기 때문에 다는 안 돌아오고 일부가 무딘 느낌이 좀 남을 수 있는 거고 4단계부터는 사실은 여기는 직접 손상을 볼 수 있어요. 4단계 같은 경우는 회복될 가능성은 높진 않지만 그래도 바깥에 있는 신경에 다발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부는 회복이 됩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약하게 회복이 되는 거죠. 5단계는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겁니다. 이걸 그대로 두면 회복이 되지 않죠. 않는 형태. 2, 3단계에 해당하는 이런 간접 손상이 생기고 나면은 대부분은 회복이 될 텐데 특히 3단계 정도에서는 불완전하게 회복되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실제 느끼는 환자의 증상들은 어떻게 되죠? 그럴 때는 약간 무딘 느낌이 좀 남는 거죠. 환자마다 좀 표현이 다를 수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아주 약한 자극, 누가 와서 몰래 이렇게 살짝 만지는 거 못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환자들이 이렇게 신경손상할 때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침 질질 흘렸다고 얘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거예요? 침을 흘린다는 거는 사실은 입을 다무는 게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입술을 다물 때 입을 다무는 건 운동신경이지만 맞아요. 입이 다물어져 있구나라고 느끼는 거는 감각신경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직접 손상을 받아서 그 감각이 완전히 이제 없는 경우에는 입을 다물었는지 안 다물었는지를 거울을 봐야 할 수도 있어요. 치과에서 네네. 맞아요, 맞아요. 사랑니 빼려고 여기 마취하면 입술까지 다, 그러니까 그 신경을 저희가 마취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술까지 마취되면 자 일어나서 이제 물로 헹구세요. 그러면 물이 흐르는 경우가 있죠. 그 정도가 직접 손상인 거죠. 그게 직접 손상이었을 때 완전한 손상을 통해서 신경이 회복되지 않았을 경우의 증상은 치과에서 마취를 했을 그렇죠. 때 그 정도 멍한 느낌, 비슷한 정도의 그 다음에 손상이다. 이제 통증을 못 느끼는 거죠.
송곳 같은 걸로 찔러도 피가 나는데도 통증을 못 느끼는 그런 경우가 이제 이게 직접 손상의 증상이죠. 실제로 직접 손상이 되는 빈도라는 거는 거의 없다가 되고 그렇죠. 실제로 이제 저희도 그렇고 제가 한번 그 영상 찍을 때 주변에 교수님들이나 원장님들한테 여쭤보니까 최근에는 직접 손상이 되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술에 대한 기법도 발전이 되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외과 의사가 주의를 하면서 수술을 하면 그런 직접 손상의 그런 결과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은 캐주얼하게 하려고 했는데 오랜만에 교과서가 나왔어요. 교과서가 나오면서 다시 또 다시 어려워졌어요. 안 돼. 이것도-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던데. 이 교과서. 이 교과서가 되게 좋은 내용이긴 해요. 우리 기준이고. 넘어가. 네. 한 줄로 정리해 주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악수술 신경손상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다이TV 황종민. 권민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